제주 인근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에 불이 나 선원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풍 때문에 수색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주식 투자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년 가까이 정 교수가 직접 작성한 리스트에는 목표 수익 금액까지 담겼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투자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다주택자가 한 해 전보다 7만 가구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제 새벽 예멘 서해에서 우리 국민 2명을 비롯해 16명이 탑승한 선박 세척이 후티 반군에 납부됐습니다. 청해부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홍콩 시위대 최후 보루였던 홍콩 이공대 캠퍼스가 경찰에 함락됐습니다. 전쟁터로 변한 캠퍼스에는 시위대 100여 명이 남아 저항하고 있습니다.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에 이어 친구까지 공범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은 20일 가까이 아이를 폭행하고도 119에는 아이가 넘어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선원 11명 실종. 오늘 뉴스에이는 제주 바다에서 전해진 안타까운 사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제주도 서쪽 해역에서 갈치잡이를 하던 어선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벌써 사고 발생 12시간이 지난 상황. 해경은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바람은 거세고 파도가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현지에서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9톤급 어선 대성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7시 5분쯤입니다. 갈치를 잡기 위해 지난 8일 통영항에서 출항한 대성호는 제주 차귀도 서쪽 76km 해상에서 인근에 있던 어선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오전 8시 15분쯤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대성호는 상부가 모두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가 사고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로 인해 선체가 전복되어 선미 부분은 표류 중이고 선수 부분은 두동강에 나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선에는 한국인 선원 6명과 베트남 선원 6명이 있었는데 60살 김모 씨만 발견됐고 나머지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화상을 심하게 입은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대성호는 새벽 3시까지 투망 작업을 같이 했던 인근 어선과 교신을 주고받았지만 새벽 4시 15분 자동 신호 식별 장치가 보낸 신호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해경은 이를 근거로 사고가 새벽 3시에서 7시 사이에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의 수온이 20도 안팎이어서 생존 가능 시간은 24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아침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함정 17척과 항공기 10대, 특공대를 투입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초속 15m로 부는 강풍에 풍랑주의보까지 발효돼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웠습니다. 밤이 되면서 사고 현장의 바닷속 수온은 더 내려갈 텐데요. 제주도에 모인 실종자 가족들은 기적을 바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영진 기자입니다. 경남 일대에 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오전 대성호 선주로부터 사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찾은 곳은 해양경찰서였습니다. 시시각각 전해오는 수색 현장의 상황을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가족은 책상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출항 전 남편이 남긴 말이 귓속에 맴돈다는 아내는 지금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집에서도 사랑한다. 눈물 잡히면 얼마큼 사랑하는 거 알지? 계속 이 섬 지나가는 곳곳마다 들어가세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을 졸이면서도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 바랄 뿐입니다. 좋은 소식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 좋은 소식은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반갑다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높은 파고와 차가운 수온으로 신속한 구조가 중요한 만큼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고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주에 파견됐고 제주해양경찰청에는 광역구조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제주도와 경상남도도 실종자 수색을 위해 인력과 장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해외에선 우리 국민이 피랍됐습니다. 중동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예멘의 섬 인근 해상에서 후티 반군이 우리나라 선박 2척과 여기에 타고 있던 한국 선원 2명을 붙잡았습니다. 곧바로 청해부대 소속 강감찬 함이 급파됐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우리 국적 선박이 예멘 해역에서 예멘 내 후티 반군에 의해 납포됐습니다. 피랍된 선박은 항만 준설선 1척과 준설선을 끌어주는 예인선 2척으로 이 중 2척이 우리나라 선박입니다. 여기에 한국인 선장 김모 씨와 기관장 이모 씨가 탑승해 있었는데 해적이 선박을 장악했다는 메시지를 끝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해당 선박은 소말리아로 이동 중 예멘 카마란 섬 인근에서 납포됐고 현재 살리프항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내전의 주요 세력으로 지난 9월 사우디 국영 석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자신들 소행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장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주재국에 상황 전달 그리고 석방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오만에서 해적 퇴치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 강감찬 함도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해역까지 거리가 상당해 모레 오후에나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티 반군 측은 배가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풀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프채 잘 쓰겠다. 미국행 항공권 고맙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2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입수한 건데 조국 수석 당시 민정수석실은 왜 감찰을 돌연 중단했을까요? 박건영 기자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017년 10월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였습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유 국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메시지 발신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감찰을 하였고 한 달 동안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고 소환 조사까지 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이 확보한 이들 문자 메시지에는 업체 관계자에게 골프채를 잘 쓰겠다거나 미국행 항공권 고맙다 등 받은 금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감사를 전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특감반 감찰은 돌연 중단됐고 유재수 국장은 징계 없이 금융위에서 사퇴해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됐습니다.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구체적 비위 정황을 보고받고도 감찰 중단에 관여했는지도 규명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하고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분석 중입니다. 오늘은 유 부시장의 서울 강남자택과 부산시 부시장실, 유착 의혹 업체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에서 혹시 오전에 나왔나요?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제 배우자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의 항변과는 다르게 정경심 교수는 꽤나 똑똑하고 꼼꼼한 투자자였나 봅니다. 검찰이 압수한 PC에서 깨알 같은 투자 메모들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주식 투자 리스트는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찰의 2차 대규모 압수수색 사흘 전인 9월 1일 새벽,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반출했던 바로 그 컴퓨터입니다.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찰은 연구실 컴퓨터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나중에 임의 제출받았습니다. 너무 이제 용량이 큰 거죠. 여기서 못 보겠다. 이제 들고 갔다 서울 올라가면 이제 달라고. 검찰이 포렌식을 통해 찾아낸 투자 리스트에는 투자 자산 액수와 투자처, 수익률 등과 함께 목표 수익액까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00년대 초부터
이 리스트를 작성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정 교수 스스로 자산 운용을 할 만큼 투자 관련 지식이 많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에게 속은 것이란 정 교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정 교수의 투자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왜 11시간이나 압수수색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현장에서 영장을 추가로 받느라 오래 걸렸다고 밝혔죠. 영장에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을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추가 영장을 발부받은 건 두 차례입니다. 현장에 있던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자택 PC를 압수하려는 검찰을 제지하면서부터입니다. 자택 PC는 조 전 장관도 사용하기 때문에 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처음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경심 교수가 전적으로 사용하느니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검찰은 PC 소유자의 조국이라는 이름을 명시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2시간 25분 만에 발부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0분 뒤 검찰은 두 번째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휴대용 저장장치 USB 때문이었습니다. 정 교수 측이 USB는 조 전 장관 것이라고 거부했지만 검찰은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USB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했던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정 교수를 면회했습니다. 자택 PC에 이어 서울대 연구실 PC에서도 딸 인턴 증명서 파일이 발견된 이유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에서 인턴 증명서가 발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이 공정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택시에서 내린 여성이 안고 있는 아이. 이미 싸늘한 주검이었습니다. 3살 친딸을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숨질 때까지 함께 폭행하고 허위 신고까지 해준 지인도 붙잡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20대 여성이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앞서 3살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의 지인입니다. 직접 키우던 아이가 아닌데 그렇게까지 폭행에 가담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와 함께 둔기와 주먹 등으로 아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0일 가까이 지속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아서 친모와 함께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또 두 사람이 범행을 숨기려고 미리 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친모는 경기 김포시에 있는 A씨의 집에서 숨진 아이를 품에 안고 택시를 이용해 태연히 자신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친모가 집에 도착하자 A씨는 119에 전화해 지인의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허위 신고를 했고 소방대원들은 인천으로 출동한 겁니다. 경찰은 친모의 동거남과 다른 남성이 평소 A씨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폭행 당시 현장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남성 2명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남자하고 같이 지나갈 때도 있고 항상 착했는데. 하지만 남성 2명과 친모 A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공범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30살 어린 베트남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50대 남편이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죽은 아내에게 뒤늦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도 죽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검정색 패딩을 입고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50대 남성. 30살 어린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신모 씨가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인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왜 하신 겁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신 씨는 지난 16일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한 뒤 석 달 전 남편을 따라 한국에 들어온 아내의 시 씨는 전라북도 완주에 안매장됐습니다. 신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저수지 인근의 아내 휴대전화도 버렸습니다. 긴급 체포된 뒤 아내의 행방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이 몇 차례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평소 생활비 문제 등으로 다투다 일하러 나가겠다며 짐을 꾸리는 아내에게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신 씨.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것 같습니다. 혐의는 다 인정하셨습니까? 안에서? 네. 법원은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밧줄을 타고 고속도로로 내려오는 사람들 보이시지요? 홍콩 이공대 시위대들이 들이닥친 경찰을 피해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시위대의 최후의 보루인 이 대학 안에는 아직도 100여 명이 유서를 쓰고 결사항전을 다지고 있습니다. 자식 걱정에 학교 앞으로 달려온 부모 모습까지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육교위 청년들이 밧줄에 매달려 차도로 내려갑니다.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 행렬은 이들을 태우고 학교를 서둘러 빠져나갑니다. 경찰이 포위망을 좁히자 지하 맨홀로 탈출하려는 이들까지 생겼습니다. Everyone is very afraid that they may kill everyone as 4th of June. 경찰의 대대적인 체포 작전으로 이공대에서 시위를 벌이던 40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18살이 안 된 어린 학생 200여 명은 일단 집에 보냈지만 엄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We have not done any immediate arrest of these underage protesters, but of course we will have to reserve the right to undertake further investigations. 강경파 일부는 학교에 남아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추위와 배고픔에 지치고 부상당한 상당수는 투항했습니다. Because I just want to go back home. I want to have any medical service. 부모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학교 앞으로 달려와 자녀와 경찰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남은 시위대의 규모가 줄면서 홍콩 이공계 시위 사태는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홍콩 청년들 사이에 절망과 패배감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한 마을에서 20명이 넘는 암 환자가 나왔습니다. 인천 서구 4월 마을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몸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검회색 가루가 널려 있습니다. 자석을 대보니 곧바로 달라붙습니다. 쇳가루였던 겁니다. 주민들은 지난 1992년부터 쇳가루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마을에서 채 1km도 안 되는 곳에 쓰레기 매립지가 조성되고 폐기물과 고철을 다루는 공장이 잇따라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현재 마을에는 52가구 122명의 주민이 모여 사는데 주택 사이사이로 165개의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4월 마을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공장과 민가가 모여 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먼지가 덜 날아드는 곳에 조립식 건물을 짓고 생활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이 마을에선 2005년부터 주민 15명이 암에 걸려 8명이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다 댕기만 봐 보면은 아이고 살 수가 없네요. 이주를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장을 내보내던지. 무방암 거식에서 병원에 가죠. 무릎 수술해서 가지요. 허리 아파서 가지요. 목 거식에서 가지요. 2017년부터 진행된 환경부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이곳 먼지에는 평균보다 최대 43배 많은 중금속이 함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쇳가루와 암 발병은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암 발병 통계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할 때 큰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는다. 사후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주민들은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자기가 살 집이 아니면 팔아라. 정부가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한 말이죠.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의 경고 제대로 먹혔을까요? 오늘 발표된 통계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다주택 가구는 2017년보다 오히려 7만 가구 늘어났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의 다주택자 비중이 높았습니다. 정부 정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대신 9개월 정도 여유를 뒀는데 이 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고 오히려 임대사업자로 신분을 바꿨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은 2017년 98만 채에서 지난해 136만 채로 급증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일정 기간 집을 팔 수 없게 되는데 다주택자들이 이를 감수하고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서 매물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파리 대책, 9.23 대책, 분양가 상한제 요 세 번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올랐어요. 정책이 오히려 좀 반대로 효과를 오르지 않느냐.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체 다주택 가구는 늘었지만 증가폭은 감소했다면서 주요 규제 지역인 서울은 다주택 가구가 5천 가구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김진표, 추미애, 원혜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4선 이상 중진 의원은 모두 20명. 총리, 법무부 장관, 국회의장 등의 함합행에 올라있는 중진들은 당내 물갈이 요구에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버티면 뭐든 한 자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의원들은 불출마할 거냐는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당에서 중진 의원님들 은퇴론이 좀 제기가 돼서 좀 중진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중진 의원 은퇴론이 제기가 돼서 예, 자 수고들 하십니다. 총리나 장관으로 가는 게 확정될 때까지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김진표 의원과 추미애 의원 등은 각각 총리와 법무부 장관 함합형에 올라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한 뒤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원도 있습니다. 다선 의원님들이 자리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예, 나는 이미 선언을 했어요. 의장 도전. 국회의장을 지낸 6선 정세균 의원도 다음 달 총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초선 의원들은 중진들에게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려면 그만큼 많이 자리를 비워줘야지. 정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변화 없이 똑같이 가는 거는 미래에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가 인위적 물갈이는 없다며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불출마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자유한국당도 기득권을 놓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황교안, 나경원 투톱은 서울 지역 공천에 영향력이 큰 서울시당 위원장을 두고 서로 4사람을 밀고 있고 사무총장은 당 해체를 요구하는 원외 당협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수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당을 해체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요구한 원외 당협위원장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기 희생적 결단이 절실하다. 기자회견 후 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자리에서 물러날 자신이 있느냐, 배우가 누구냐며 따진 겁니다. 지도부에 전달하고 건전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뭐 뒷배가 있느냐 이렇게 놔버리면 이게 안 힘들어요. 서울 지역 공천 심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시당 위원장 인선을 놓고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박인숙, 정양석 의원, 강동호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는데 황 대표가 이 3명 대신 김선동 의원을 임명하려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겁니다. 김 의원은 황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됩니다. 대구 수성갑 출마를 포기하고 험지 출마를 선언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리더십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리더십이 흔들립니다. 모호한 말로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이런 위기가 계속될 겁니다. 황 대표는 청년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후생 갖추기로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여기에 이렇게 청년들이 모였다고 이렇게 이용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시간부터가 평일 오후 2시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인적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불출마를 결심한 중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오늘 주제는 뭘까요? 네, 잠시 뒤 이어질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얘기입니다. 제목을 순발력 테스트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오늘 국민과의 대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될 거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300명이 사전 각본 없이 무작위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출제 범위가 무한대인 시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본 없는 대화의 원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순발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순발력 테스트를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하신다면 여기 나왔으니까 네. 여기 법을 따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극화 해소의 네. 비법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안 되겠는데요. 모두 함께 풀어봅시다. 네, 어쨌든 10자에 맞췄네요. 네. 1시간 동안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10자에 맞추라니 쩔쩔매는 모습이었는데요. 잠시 뒤 문 대통령에게도 국론 분열을 가져온 조국 사태나 첨예한 외교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10년 전 조국 교수는 대통령과의 원탁 대화에 패널로 참석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곧 북미 사이에 직접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건 북미 수교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보도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서 우리 정부가 혹시 발언권을 잃는 것은 아닌지. 네, 조국 교수가 저런 토론에도 참여를 했었네요. 어쨌든 지금도 북핵 문제는 진행형이니까 문 대통령 오늘도 비슷한 질문을 받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순발력보다 얼마나 진정성 있게 국민을 설득하느냐 이거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각본 없는 국민과의 대화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인 탁현민 전 행정관인데요. 오늘 페이스북에 생방송으로 즉각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순발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순발력이 대통령의 말의 무게와 깊이보다 중요한지 모르겠다. 나라면 국민과의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행사날인데 고춧가루를 뿌린 셈인데 실컷 행사를 준비한 청와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청와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점수를 따면 탁 전 행정관도 더 이상 비판하진 못하겠죠. 그러려면 야당의 이런 주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을 대신 묻는 이들은 바로 누구냐? 야당입니다.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치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오늘의 한마디는 국민이 듣고 싶은 말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할지 잠시 후 채널A로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죠.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이번엔 사위가 구속될 위기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막내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 대표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하청업체와 계열사에서 10년 가까이 매달 뒷돈을 받으며 7억 원 넘게 챙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뒤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변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 결정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 8개월 만에 사위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검찰은 지난 1월 국세청이 고발한 탈세 혐의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해외 부동산 매입 의혹도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어 조 대표에게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였던 2008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종결돼 대통령 사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 바람까지 강해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강원도, 철원 영하 9도 등 한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는 파도가 2에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곧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생중계해드립니다. TV를 보시다가 카카오톡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생방송 중에 화면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